오늘은 슈메르와 한국어의 문화 목록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목록어란 어느 민족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어휘 혹은 말을 문화 목록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ultural Inventory, 인벤토리라고 하는 것은 상점에서 이 선반 물건을 이렇게 딱 전시해 놓고 그걸 나중에 이렇게 정리할 때 인벤토리 정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민족 문화의 선반에 얹혀 있는 그 민족 문화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말, 키워드, 이걸 문화 목록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문화 목록어를 통해서 보면은 가장 쉽게 두 문화를 비교할 수 있고 그 두 문화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문화 목록어는 신의 이름, 신관하고 밀접하게 이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 목록어는 곧 그 민족 문화의 종교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화 목록어의 예를 들 것 같으면은 히브리 유대인들은 그걸 야훼 혹은 엘로힘, 그 야훼 하나님 이렇게 하면 그거는 히브리인들의 문화 목록어인 것입니다. 요새 뭐 유튜브에 보면 어떤 분이 야훼는 히브리인의 신개념이고 문화 목록어인데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야훼 신을 믿어야 되느냐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연전에는 또 하나님은 우리 신의 이름인데 기독교인이 그걸 사용하고 있다. 뭐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법원에 행정 가처분 소송까지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문화 목록어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언어이고 어휘이고 그것은 반드시 신의 이름하고 궁극적인 존재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야훼 엘로힘, 그 다음에 그리스인들은 그런 뭐 야훼라든지 뭐 브라하문이라든지 이런 신의 이름이 있긴 이자지만 그 그리스인들은 로고스 이렇게 하면 그건 두말할 것 없이 그리스, 로마의 문화 목록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도에는 상당히 뚜렷한데요. 브라흐만, 우리 한자로는 범미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범마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이슬람에는 알라, 그 다음에 중국에는 도, 뭐 심지어 일본에도 있습니다. 신토라고 하는.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주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의 문화 목록어가 뭔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으면 당장 안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어처구니 없게도 중국의 도, 타오, 인도의 무, 절대무, 순야타, 당연히 우리 한국에는 유교 인구, 불교 인구가 많으니까 결국은 이 유교나 불교, 자기 종교 거기에 대표적인 것을 마치 우리의 고유한 문화 목록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고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민족 문화 전통 속에서 이 문화 목록어가 없다는 것은 뭐와 같냐 하면은 사람은 있는데 사람의 이름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냐면 고아이겠죠. 고아. 한마디로 말해서 고아는 부모 없이 이렇게 자라서 결국은 나중에 자기 정체성, 자기 이름을 모르니까 결국 남이 지어주는 성 이름을 따르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신세가 바로 우리 한국인이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최초로 그나마 우리에게도 문화 목록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 문화를 대표하는 그런 어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자각한 사람은 육당 최남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육당 최남선은 1925년도에
소위 불합문화론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불합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우리말, 박을 중국 고대 문헌 속에 동북아와 한반도 일대에 살고 있는 소위 이제 동이족이죠. 살고 있는 일대의 산천의 이름과 그 군주의 이름들을 전부 다 불함이라고 하더라. 박을 갖다가 한자로 트랜스리트레이션, 전음을 시켜서 이제 불함이다. 그래서 불함문화론이다. 그다음에 박문화론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박이 우리의 이제 문화 목록을 하고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그 육당 최남선이 이 문화 목록을 하는 말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 문화 목록은 이 문화 인류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이 용어인데, 아무튼 제가 이 문화 목록이라는 용어는 뭐 저 자신이 이렇게 조금 자꾸 이제 이론을 개발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붙인 말이고, 상당히 제가 볼 땐 적합한 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남선은 박이라는 말, 우리나라에 특히 산을 볼 것 같으면은 이 백자가 들어가는 산이 많다는 거죠. 뭐 백운대, 백음산, 뭐 거기가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이 주요 산 혹은 또 거기에 전통 신화가 얽혀 있는 신은 거기가 백자가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백두산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최남선은 육당은 이 박이 단순히 뭐냐면 우리 동이 지역의 한반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중동, 그다음에 특히 일본, 그다음 북미주 이 지구촌 전 영역에 거쳐서 이 박이 아닌 곳은 없다. 심지어는 뭐냐면 바그다드 같은 것도 이 박문화론이다. 그다음에 일본의 후지산도 후지도 거기서 박에서 유래했다. 아마 이 최남선의 아주 뭐 그냥 천재적인 발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 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이 박이 거의가 다 사라졌지만 그가 말하는 일토일민, 그런 한 땅의 한 민족 속에 그대로 아직 남아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한반도다. 그러면서 이제 박문화론을 1925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이 박문화론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이 평가하는 학자들은 불합문화론은 사회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채 문화만을 가지고 접근하여 정신으로서 이 모두를 포섭하려는 관념적 문화주의에 머물러 결국은 일제 말기에는 변조되어 우리의 민족적 역량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우리 민족성의 결함만을 찾으려 함으로써 패배적 민족주의로 치우치기까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최남선의 이 불합문화론을 두고 얘기를 한마디로 말해서 관념적 문화주의다자. 그리고 바로 이 최남선의 이 불합문화론은 일본이 이 대동아 공영권을 얘기할 때 결국은 일본 측에서 볼 때는 바로 한반도와 이 일대도 자기의 그 대동아 문명권에 되지 않느냐. 마치 이제 가야 가지고서 결국은 우리 역사를 편입시키듯이 최남선이 내놓은 불합문화론이 특히 이제 그 1937년 그 중일전쟁 그 이후부터는 아주 딱 그 대동아 문명권에 그 아주 완전히 그 가운데 편입되는 문화로 되게 딱 안성맞춤인 것이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육당의 원래 불합문화론의 목적은 192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특히 이제 1930년대 일본이 그 만주에서 민생단 사건을 일으키면서 그 오적 협파론 간도를 다시 찾아서 조선에 준다는 이런 속임수에 그 당시 최남선은 이광수 등 많은 지식인들이 거기 속아 넘어간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이 불합문화론은 훨씬 그 이전에 발표된 것이고 1925년이라는 것은 일제강점기 그 이후에 굉장히 민족의식이 고조될 당시가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남선의 이 불합문화론은 그러한
강력한 이 민족 의식의 발로이고,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 일본에 상당히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이론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뭐 어느 이론이든 간에 그것이 초창기에 그러한 저자가 얘기할 때 의도와는 상당히 왜곡되게 또한 역사에서 곡해돼서 이제 이해되는 게 사실이죠. 거기까지 최남선이 책임을 져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이 문화목록어 박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이제 우리 이 박을 중심으로서 이해할 것 같으면, 이 우리 그 문명사가 전 세계의 문명사의 이 발생에서부터 전개, 그 다음에 결과, 목적하고 그것이 연관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제가 강의해온 슈메르 문명권하고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도 그게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이제 이 최남선의 이 불합문화론이 나오자 훨씬 해방이 된 이후에 뭐 1970년대, 80년대 고려대학교의 김경탁 교수는 뭐 그 민족문화 대계인가 뭐 하여튼 그 8권인가 11권 거기에서 최남선의 불합문화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몇 가지의 이런 문화 목록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이제 그 문화 목록에는 단순히 이 박만 있었던 게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에는 이게 감이라는 게 있었다. 감. 그다음에 신석기 시대는 닭이 있었다. 바로 뭐냐면은 최남선이 얘기하는 이 박이라는 것은 청동기 시대 때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철기 시대에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한국, 한민족, 한식, 한옥,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제 한류에 이르기까지 한이라는 그 문화 목록어가 이 철기 시대에 나온 거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 목록어는 그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에 거쳐서 아주 마치 계단을 올라가듯이 청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이 문화 목록어가, 물론 이제 김경탁도 문화 목록어란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있었다고 하는 그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박이라고 하는 것은 청동기 시대 때 나온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하나 더 첨가를 시킨다면은 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첨가를 시켜서, 그래서 알, 감, 닭, 박, 이 네 가지. 알감, 닭박. 알도 뭐냐면은 우리의 이 문화 목록어에 해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알감, 닭박 이 문화 목록어를 내용과 개념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알이라고 이러한 이 문화 목록어를 신화에 연관시켜서 인간 의식의 심층 구조와 연관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계통 발생적으로는 우리의 이제 그 문명사 발전하고도 관계된다. 그러니까 우리 의식 내면에서의 이런 개체 발생, 온토제니하고 이런 그 문명사적 계통 발생은 평행을 하면서 뭐 이거 이제 그 개체 발생과 계통 발생, 이건 헤카드가 지금 그 얘기한 이론으로서 낡은 이론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완전히 부정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인간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몸속에서 10개월 동안 우리의 이 일생의 전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배란기에서부터 생명이 전개되어 나가는 것 같으면은 우리의 이 생명이라는 것이 이 진화되는 뭐 우리 한 8개월쯤 되면 토끼하고 같지 않습니까? 아주 그러니까 임신이 된 초기에는 그 물고기나 우리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두고서 계통 발생은 개체 발생을 반복한다고 하는 그걸,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부정될 수도 없고 긍정될 수도 없는
그 이론 남겨줘야지 이걸 완전히 폐기 처분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R을 칼 융 학파에서는 특히 그 융 학파의 L의 노이만 같은 학파에서는 우로보로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뱀이 자기 입으로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거. 이건 그러니까 마치 알이 전분별 상태에서 이 몸체 부분이 형성되기 이전에 혼돈의 통합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 그걸 가지고 우로보로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걸 뭐냐면 우리의 이제 이 문화 목록에서는 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그 문화 속에서의 알신화, 그러니까 그 바퀴커서가 알에서 나왔다든지 동명왕도 알에서 나왔다든지 이러한 그 이 우로보로스라고 하는 그것은 아마 우리말로 바꿔놓을 것 같으면 이 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그러니까 뱀이 자기 꼬리로서 자기 입을 물고 있는 이 상태.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 4차 산업 시대에 있어서 모든 것이 자기의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할 때 이 스마트라는 것은 어떤 타율적인 바깥에서 뭘 작용을 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존재가 자기 자체 안에서 작동을 시키기도 하고 작동을 당하기도 하는 서로 셀프 서비스를 자기 안에서 하는 뭐 자율주행 차 같은 거나 마찬가지 우리 핸드폰 같은 거. 스마트라고 하는 말에 그 의미를 가만히 들어볼 것 같으면 그 논리적으로 그것은 뭐냐면 자체적이다. 스스로 해결한다. 그건 결국 우로보로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로보로스가 이 4차 산업과 함께 새로운 이제 조명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알의 상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알은 우리나라 지명에 뭐 양자 영자가 들어가는 지명은 원래가 우리의 고유 언어로는 거의가 뭐냐면 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강을 아루라고 할 때 압록강도 그 전부 다 그 알에서부터 유래하고요. 알에 해당하는 지명과 사람의 이름은 그 민족 문화 전통서에서 상당히 많고 어떤 면에서는 제일 많다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 문화 목록어에 알을 반드시 개입시켜야 하고 그 알은 뭐냐면 우로보로스에 해당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알 다음에 이제 감인데 그 감은 감금곰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신을 갖다가 감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곰은 아직도 인간과 동물이 미분화된 상태. 즉 침팬지하고 우리는 97%가 거의 DNA가 같고 3% 정도에서 겨우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어머니 모태 속에서 한 8개월까지는 거의가 동물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동물적 자아의 본능 같은 거, 그것이 뭐냐면 곰이고 그것이 곰이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로마 신화에서 늑대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과 뿔 간의 구별이 묘연하고 확선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사연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지만 동물하고 가만히 생각할 때 동물하고 다른 점이 겨우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인간은 동물이고 이러한 동물 인간 그 의식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 감곰이고 바로 융 심리학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면 타이폰식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로보로스 다음에 이제 타이폰이라. 왜냐하면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 타이폰이라고 하는 그 카오스라고 하는 여신의 자식들이죠. 타이폰족들을 보면 머리는 사람의 몸인데 날개는 독수리 날개, 몸은 뱀하고 같은. 그러니까 인면수심. 우리 그 산해경에 볼 것 같으면은 사람인지 동물인지가 구별되지 않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의식 구조가 동물적 자아에서 분리되지 않을 때 그때 생긴 문화 목록어가 금이고 그것이 신화학적으로는 타이폰에 해당한다 하는 거죠. 그 두 번째예요. 그다음에 이제 닭이라고 하는 것은
새입니다. 이 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우리 가축으로서 닭이 아니라 그 날짐승 일반을 다 통틀어서 말할 때 그걸 닭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까 그 곰이라고 하는 그것은 길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짐승인데 바로 이 닭이라는 것은 날짐승, 나는 이제 이 동물이죠. 그러니까 이 기어다니는 동물하고 날아다니는 동물의 차이가 뭐냐 하면, 날아다니는 동물들은 우리가 인간들이 이제 땅을 바라보고 살다가 이제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하늘을 쳐다볼 때 그때는 당연히 그 당시에 그 이 의식 구조는 변할 수밖에 없고, 그때 문화 목록어는 닭이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닭. 예. 그래서 그 뭐 신전 대감할 때 그거는 이 대자가 그게 닭에서 나온 거라고 이렇게 보면 그 한자로 전임했을 때 이 대감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뭐 계림이라고 할 때 닭개자 한자로 그렇게 막 완전 의미마저도 변해버렸지만 분명히 이 닭에 해당하는 문화 목록어가 있어. 그거 닭이고, 그것이 이제 소대 위에 서 있는 이 새로 상징이 되겠죠. 닭이 문화 목록어가 되면서 이거는 인간의 의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인간이 뭐냐면 최초로 이제 하늘을 쳐다보게 되고, 하늘과 인간을 매개해 주는 것이 뭐냐? 그게 새다, 닭이다. 그러니까 닭이 뭐냐면은 닭이 초영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하늘에 전달하고 하늘의 생각을 인간에게 전달하는데 그 매개제 역할을 하는 것이 닭이다. 그러니까 자연이 뭐냐면 문화 목록어도 닭으로 이렇게 변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게 바로 이 청동기 시대에 나타난 이 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육당 체남선의 문제점은 뭐 그 문화적 관련 문제, 이건 한국의 특히 그 진보 계열의 학자들이 무슨 외래 그 용어를 가져와서 정말 번지수 안 맞게 떼붙이는 육당에 대한 비난이라고 봅니다. 육당 불합 문화론의 문제점은 뭐가 문제냐 하면은 박만 가지고서 그게 그 우리 문화 목록어라고 하는 데서 거기서 이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을 중심으로 그 위에 알감 닭이 있었고요. 이제 박 다음에 이제 한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명청을 청으로 봐서 그 청에 이런 어떤 축적 어큐뮬레이션 돼가는 그런 관점에서 문화 목록을 보지 못하고 박만 가지고, 왜 그런 거 하니, 지금 우리가 말이죠, 이 알감 닭까지는 상당히 지금 우리한테 좀 약간 그럴까 하는 의문을 갖지만, 이 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가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청동기 철기 문화의 연장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박은 그대로 실감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 박이라고 하는 것은 밝고 환하고 광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박 문명청이라고 하는 것을 이 융학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태양화식이라고 합니다. 솔라 에이지, 에이지 오브 솔라. 그러니까 이것은 알감 닭이 그것이 땅에 묻어 있는 목록어라면, 이 박은 뭐냐면은 이 하늘, 태양, 해 같은 광명을 상징하는, 그래서 박역것의 박, 해부수, 해모루, 해, 동명의 밝을 명, 그 다음에 고주몽의 주몽할 때 그 붉을 주. 그러니까 이와 같이 태양, 광명, 밝음, 이것이 갑자기 이제 나타나면서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에누마 엘리시 기간이에요. 이 박 기간이 하늘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거기에서 남성, 그리스에서는 제우스, 그 다음에 바빌론에서는 마르투크, 인도에서는 인드라, 심지어는 우리 한국에서는 환웅이 이제 막 쏟아져 내려올 정도로 막 아주 희한하게 기원전 2000년 청동기 시대와 함께 쏟아져 내려와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화를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리고 단군을 갖다 신화화해야 될 이유가, 만약에 이 단군을
이 당군인을 신화로 보지 않으면은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 에누마 엘리시에 우리 문화가 편입될 수가 없어요. 예, 그게 연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에누마 엘리시라는 것은 여성 신학자들이 마르투크가 티아맛을 살해하고 길가메스 신화에 나오는, 즉 그런 거 남성 신이 등장할 때 거기에 국한되지만, 이것은 에누마 엘리시 이 현상은 희한하게도 전 지구촌 현상이었고,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한반도에서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게 바로 이제 이 태양화 시기다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그 육당 최남선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은 바로 이 닭에 국한해서 문화 목록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죠. 그건 지금 가장 현저하고 가장 뚜렷하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문화 목록이기 때문에, 그만 문화 목록 그 최남선은 거기에 황홀을 하고 말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가 자간한 그 이 박은 우리가 그 후대 학자들이 그 위에 융의 심리학에 견주어서 볼 때 우리는 뚜렷한 알감닭박이라고 하는 문화청이 있었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물론 이제 철기 시대 때 이제 한이 나타나서, 그때부터 칸이 나타나서, 이 한이 나타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식 개념이 나오면서, 이 한이 알감닭박 지금까지 나온 그 네 가지의 문화 목록을 보면 그 안에 다 끌어 함축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의 우로보로스, 타이폰, 그 다음에 테모, 닭의 시대에는 최초로 뭐냐면 동물이 신이 아니고 사람이 신이 되는데, 그 사람 가운데 남자와 여자 가운데서 남자가 신이 되지 않고요, 여자가 신이 돼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사의 태초의 신은, 사람이 신이 된 것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당시에 이 여자는 우리가 테모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레인 마더. 그러니까 테모라고 하는 것은 가데스와 여신과는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걸 구별하지 않아요. 테모하고 이 여신을 구별할 줄 몰라요. 지금 문화 인류학자들도 모르고 종교학자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욕 맨하탄에 있는 그것은 여신이지 가데스지 테모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것은 여신이지 테모가 아니에요. 여신하고 테모하고 다른 점은, 여신은 정신적이고 정의, 평등, 평화 같은 프랑스 혁명을 주도하는 그런 이념을 낳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자이지만은 그러한 높은 정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여신이라고 그러고, 이 테모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생선만 주도하는 거예요. 다산, 무조건 많이 넣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이런 점에서 바로 이 닭이라고 하는 이 테모예요. 그러니까 이 점이 이제 구별하는 것이 이제 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것이고요.